자, 보시죠. 보시면, 보시면 아까 얘기했듯이 미장 타일 공사는 1.8문제 정도 돼서 심화 이론 때 설명할 겁니다. 그리고 도장하고 수장 공사는 1.2문제 정도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심화 과정 때. 그리고 11장 적산하고 견적은 2문제 나옵니다. 2문제.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적으로 설명을 조금 드려야 될 부분 중 하나입니다. 적산하고 견적은 크게 나누어서 첫 번째 개요, 두 번째가 각 공사별 물량 산출인데 개요가 조금 많이 나왔어요. 근데 최근에 와서 계산 문제는 이 각 공사별 물량 산출은 계산 문제예요. 계산 문제. 그럼 계산 문제는 계속 한 문제씩은 계속 나와요. 꾸준하게. 그래서 되게 계산 문제가 까다롭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회계 하시잖아요. 회계보다도 훨씬 쉽습니다. 그냥 공식만 알면 바로 답이 나오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계산 문제 나오는 건 굳이 버릴 필요가 없어요. 아시겠죠? 정말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으니까 하여튼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개요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개요 부분만. 자, 보시면 개요 부분에서 첫 번째 480페이지 보시면 개요 해가지고 일반상황 용어 정리 나오죠. 먼저 용어 정리가 9회, 11회, 15회 그리고 올해 25회 때도 나왔어요. 적산하고 견적의 차이점. 적산이 뭐고 견적이 뭐냐? 공사에 필요한 공사량을 산출하는 게 뭘까요? 그게 적산이에요. 공사는 양을 산출하는 게 적산이고 그 공사는 양에다가 단가를 곱해요. 그럼 뭐가 나와요? 공사비가 나와요. 그래서 공사비를 산출한 걸 뭐라 불러요? 견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성형외과 가죠. 성형외과 가면 뭐가 나왔다 그래요? 견적이지 적산에 한 얘기 안 들어보셨죠? 적산 얘기를 안 해요. 바로 견적이지. 그럼 뭐냐면 뜯어 고치고자 하는 양에다가 단가를 각각 곱한 거예요. 뭐 앞트임, 뒤트임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 뭐 그렇게 다 해가지고 단가를 정해서 공사 비용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바로 견적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사량은 적산, 그 공사량에다가 단가를 곱해서 나온 게 뭐다? 공사비가 견적. 그러면 이런 거 산정할 때 단위 작업당 소요되는 재료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작업 이만큼당 인부수가 몇 명, 작업 이만큼당 재료가 몇 개 필요하다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을 정해놓은 곳이 있다고. 정해놓은 그 기준이 있다고요. 그게 바로 뭐예요? 표준 품셈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매년마다 이거는 바뀌어요. 근데 거의 바뀔 게 없으면 그대로 내고, 그러니까 매년마다 이건 개정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표준이 되는 품셈, 단위 작업당 소요되는 재료 수량이나 노무량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견적의 기준이 되는 게 표준 품셈. 실제로 건설회사가 공사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뭐라고 표시해요? 실제로 행해지는 예산이니까 뭐라 불러요? 실행 예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정미량, 소유량이 나오죠. 정미량은 뭐고 소유량은 뭐냐? 정미량은 설계 도면 있죠. 설계 도면을 딱 보니까 벽이 가로가 10m고 그 다음 벽 길이가 10m고 높이가 3m예요. 그러면 10 곱하기 3 하면 30이 나오죠. 그럼 30을 딱 정해놓은 게 바로 뭐냐면 그 30에 들어가는 벽돌 양이 딱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나온 벽돌 양이 설계상의 수량이에요. 그런데 하다 보면 파손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럼 조금 더 추가해서 주문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걸 뭐죠? 할증이라 그래요. 그게 할증. 이게 재료마다 할증이 다 비율이 틀려요. 그럼 할증을 고려한 값이 뭐예요? 그게 소요량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소요되는 양이 뭐죠? 소요량. 설계상에서 나오는 값은 뭐다? 정미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정미량은 할증이 고려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고 소유량은 할증이 고려된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주문해야 될 것은 정미량이에요, 소유량이에요? 소유량이죠. 그래서 소유량을 다른 말로 주문량이라고도 합니다. 그런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밑에 가로 2번에 적산 부분에 대한 내용은 아직 출제가 안 됐고, 그 다음에 481페이지 보시면 가로 3번에 견적에 대한 내용 나오죠.
그 견적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이 나오는데 그거는 시험 잘 출제가 안 됐어요. 근데 496페이지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견적의 종류 나오나요? 견적의 종류가 나오는데 482페이지예요. 482페이지 보시면 견적의 종류가 나오죠. 그 견적의 종류는 무슨 견적과 무슨 견적이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나옵니다. 명세 견적과 그 다음이 계산 견적. 그러니까 견적의 종류는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럼 잘 보시면 둘 다 견적인데 아주 자세하게 설계 도면을 보고 아주 자세하게 명시해 놓은 견적이 뭐예요? 명세 견적이에요. 그런데 계략적으로 현장 경험을 통해서 이 정도 공사하면 그렇지 내가 현장 경험해 보니까 계약적으로 한 얼마 정도 될 거야. 계략적으로 산출한 견적이 뭐예요? 계산 견적. 누가 더 정확해요? 이게 견적. 이게 더 정확하죠. 됐나요? 그래서 보시면 명세 견적은 9회, 10회, 20회도 나왔지만 작년에도 나왔어요. 입찰 가격을 결정할 때 여러분 입찰 가격 할 때는 정확하게 뽑아야 돼요? 대략적으로 뽑아야 돼요? 이거 대략적으로 뽑으면 나중에 눈팅이 맞아요. 왜냐하면 이 금액을 제시하면 그 금액으로 하는 거예요. 계약을. 근데 그걸 정확하게 안 했다 나중에 자기가 뭐죠? 다 독박 쓸 수 있다고 이게. 그러니까 정말 정확하게 짜야 돼요. 그래서 명세 견적이 곧 입찰 가격을 결정할 때 들어가는 기초가 되는 정밀 견적이라 보면 돼요. 최종 견적. 그렇죠? 그리고 명세 견적, 입찰 견적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아주 동그라미 니은 보시면 뭐다? 상세 설계. 상세하게 뽑아내는 걸 얘기하는 거고 계산 견적은 동그라미 니은 보시면 어떻게 한다고? 계략적으로 공사 금액을 예측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개념 견적 또는 기본적인 견적 그리고 예산 견적 이런 식으로 표시합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견적 시 활용하는 자료와서 아까 표준품셈 얘기했죠. 표준품셈 뭐 토목이나 건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 공종, 공사 종류에 따라서 재료량이 얼마인지, 노무량이 얼마인지, 사람 수는 얼마인지, 경비는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것들 쭉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483페이지 보세요. 483페이지 보시면 위에 1, 2위 대가표라는 게 나와요. 1, 2위 대가표라고 하는 것은 이건 25회 때 나왔는데 항목별로 뭘 표시한 거예요? 단가. 단가를 설정할 때 행위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1, 2위 대가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회계에도 이런 거 해요? 회계는 1, 2위 대가 안 해요? 네, 그래요. 원가로 보통 해요.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 2번 공사비 산출 방법 나오나요? 이 공사비를 구성하는 경우는 공사 원가라고 하면 이게 11회, 20회 두 번 나왔는데 공사 시공 과정에서 발생한 무슨 양, 무슨 비? 재료비. 그러니까 일단은 당연히 필요한 게 뭐죠? 공사하려면 재료가 필요하죠. 그럼 재료비가 있을 거고 또 사람, 노무비 그리고 그 외 경비 이 세 가지를 합쳐서 공사 원가라고 얘기해요. 공사 원가. 그래서 재노경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484페이지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공사비에 대한 뭐가 나와요? 공사 구성 체계가 나오죠.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제일 먼저 총공사비는 총 원가에다가 부가 이윤을 풀었습니다. 기업이 가지는 이윤이죠. 그래서 이 총 원가에다가 부가 이윤을 더한 게 뭐다? 총공사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총 원가는 다시 순수한 공사비, 순수한 부가 이윤을 뺀 순수한 원가비, 공사 원가, 순공사비를 얘기하고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따기 위해서 임원들이 기업 활동을 하겠죠. 활동하면서 프로젝트를 따왔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기업 임원들한테도 얼마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업 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걸 우리가 일반 관리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반 관리비하고 공사 원가를 합쳐서 총 원가라고 얘기해요. 이거하고 부가이윤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이거는 그 기업에 대한 뭘 나타낸 거예요? 이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윤을. 아시겠죠? 그래서 총 원가에 공사 원가와 일반 관리비를 풀어서 합니다. 그러면 이제 공사 원가가 아까 얘기했던 게 재, 노, 경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됐나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공사 원가에는 일반 관리비가 포함된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공사 원가는 이거 세 개라니까요. 예, 무슨 말이세요? 예, 그렇게 됩니다. 직장 다니면서 시험 합격하기가 쉽지 않아요. 혼자 공부하면 물어볼 데도 없고 에듀윌 유료 회원은 평일 야간에도 심지어 주말에도 밀착 관리를 해주니까 의지가 많이 됐어요. 에듀윌은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됐죠?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 공사비의 주요 요소라고 그래서 재료비는 당연히 직접 재료비가 있고 뭐죠? 간접 재료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건물 짓는데 철근, 목재 이런 거는 그 건물 짓는데 직접적으로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건 직접 재료비. 그런데 그거 지으려고 하면 뭐가 필요해요? 장갑 필요하죠. 사람이 장갑 끼고 해야 되니까. 그리고 뭐 접착제 이런 거 필요하잖아요. 뭐 그런 것들. 비품 필요하죠. 이런 것들은 간접 재료비에 속합니다. 그래서 간접 재료비는 공사 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는 않으나 공사에 무슨 역할을 하는 거? 보조적 역할. 그래서 체크하실 게 니은 소모 재료비 들어가고요. 간접 재료비에는 디귿 소모 공구 들어가고 기구 비품비 들어갑니다. 그리고 리얼 가설 재료비도 들어갑니다. 가설 재료비. 우리 비계 같은 거 있죠. 그거는 뭐냐면 본 건물이 완성이 되면 없애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 건물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도 간접 재료비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노무비는 485페이지 보시면 노무비 나와요? 노무비도 무슨 노무비? 무슨 노무비? 그렇죠. 이것도 직접과 간접으로 나누어집니다. 직접과 간접. 그 다음에 경비라고 해서 나오는데 경비 항목 중에서 많죠? 이거 다 체크할 건 아니고 기억 보시면 전력비 체크하세요. 경비 항목 중에 전력비 그리고 쭉 가다가 특허권 사용료 체크하세요. 특허권 사용료도 어디에 속해? 기억입니다. 기억. 특허권 사용료도 경비 그리고 운반비 체크 기술료 체크 연구개발비 체크 품질관리비 체크 가설비 체크 그리고 보험료 체크 그리고 그 다음 줄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밑줄 이게 다 뭐예요? 경비에 속합니다. 이거 외에도 경비 항목은 28개니까 되게 많아요. 근데 주로 이제 그게 시험 문제 나왔다는 얘기예요. 이런 걸 뭐라 부른다? 경비라고 한다는 거. 그리고 맨 밑에 보면 미음 20회도 나왔어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작업 현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상의 장애 예방을 위해서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뭐다? 비용입니다. 이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 그런 거구나. 그 정도만 보시면 돼요. 그 다음 밑에 보시면 뭐 나와요? 일반관리비 나오죠. 맨 밑에. 동그라미 4번 맨 밑에 일반관리비 나와요. 일반관리비 485페이지 맨 밑에 9회 15회 두 번 나왔어요. 아까 일반관리비는 이거였죠. 총 원가에는 속하지만 공사 원가에는 속하지 않는 거. 그래서 일반관리비는 기업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 부분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세목은 경비하고 비슷하지만 경비는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486페이지 표준품셈 나와요? 그럼 표준품셈에 있는 내용들인데 동그라미 1번 12회 때 나왔어요. 표준품셈에 제시된 품은 1일 작업시간이 몇 시간이 표준이에요? 8시간입니다. 딱 8시간의 기준을 잡아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12회 때 나왔죠. 건설공사 예정가격 산정 시 공사 규모나 공사 기간, 현장 조건 등을 감안하여 가장 뭐한 거? 합리적인 공사 방법, 공법을 채택 적용한다는 거. 그리고 487페이지 수량 계산 동그라미 1번 일반사항 기억 9회 12회 두 번 나왔어요. 수량의 단위는 CGS 단위를 사용합니다. C가 뭐냐? 센티미터. G는요? 그램. 그 다음에 S는 세크. 시간을 표시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길이를 표시할 때는 C, 센티미터. 질량은 그램. 시간은 뭐죠? 세크, S. 그래서 CGS라고 얘기합니다. 뭐 별도로 뭐 희한한 단위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 줄여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수인은 소수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표준 품셈 단위 표준에 의하면 됩니다. 니은 16회 때 나왔어요. 수량의 계산은 지정하는 소수위가 있겠죠. 소수점 몇째 자리까지 구하세요 이런 말이 있다고. 그러면 지정 소수위야 얼마까지 구하면 돼요? 1위까지. 그러니까 이거 2.76345178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이게 소수점 소수위 2위까지 구하세요 이랬어요. 그럼 소수점 몇째 자리? 둘째 자리까지 구하라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그런데 그 뒤에 1위 한 자리까지 더 구한다고. 나머지는 없애고. 왜 더 구한 거예요? 그렇죠. 반올림 되는지 안 되는지 보려고. 그래서 항상 지정 소수위 다음에 1위까지만 딱 보면 된다고. 나머지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이걸 보고 4, 4, 5, 6을 결정합니다. 4, 4, 5, 6은 뭐냐면 4까지는 죽이고 5부터는 올리라 그 뜻입니다. 즉 반올림해라 그 뜻이에요. 그러면 이거 반올림 돼야 안 돼요? 그러면 2.76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5였다 그러면 2.77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 말은 뭐 좀 약간 뭐죠? 장황하게 쓴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량의 계산은 지정 소수 이하 1위까지 하고 끝수는 4, 4, 5 입한다. 반올림한다. 그 다음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2번입니다.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 보시면 구조물의 수량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뭐죠? 최적과 면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량을 산정하는데 빼지 공제하지 아니하는 최저가 면적. 공제 안 해도 되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니은 볼트의 구멍. 볼트 구멍. 자 보세요. 판이 이렇게 있어요. 판이 있으면 볼트 구멍 뚫어 놓죠. 그럼 원래는 면적 구할 때 그 구멍 뚫어야 돼. 그 구멍을 제외해야 돼, 안 해야 돼? 아니 이렇게 돼 있다고. 판이. 근데 구멍이 뚫려 있어요. 볼트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럼 이거 면적 구하라 그러면 구멍 빼야 돼, 안 빼야 돼요? 빼야죠. 근데 어차피 뭐가 들어가요? 볼트가 들어가서 채워질 거니까 구멍 뺄 필요가 없다. 그 뜻이네요. 그 뜻. 그리고 또 하나 이 모서리 있죠. 모서리를 깎았다고. 이걸 못따기라고 얘기합니다. 못따기. 그러면 이거 없어졌죠. 이거 제외해야 안 해요? 안 한다고. 얼마 차이 안 나니까. 그거 얘기야. 그거. 왜냐면 이거 뺀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뺀다고. 와. 이거 면적 다시 계산하는 거 배워야 돼요.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미음. 철근 콘크리트에서 콘크리트 양 산출할 때, 자 여기 보세요. 여기가 이제 철근 콘크리트예요. 그럼 안에 뭐도 있어요? 철근도 있죠. 근데 뭐 물어봤냐면 콘크리트 양만 물어본 거예요. 철근 콘크리트인데 여기 안에 들어가는 콘크리트 양이 얼마입니까 하고 물어봤다고. 그럼 뭐 빼야 돼요? 철근 빼야 되잖아요. 안 뺀다고. 안 빼고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해가지고 이거 그냥 계산하면 된다고. 복잡하게 그렇게 안 하고. 그리고 시옷 10회 시험에 나왔어요. 헌치보의 접한 부분의 벽돌 쌓기 면적에서 헌치 부분의 면적 뭐 한다? 자 보시면 13회 때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자 한번 체크만 하고 넘어갈게요. 공사비 구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반적으로 공사 예정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공사 원가에다가 부가 이윤을 합한 거다. 공사 예정 가격이 뭐예요? 전체 공사 금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가에다가 부가 이윤하는 거 맞잖아요. 그 다음 소모 재료비, 소모 공구, 기구 이거 여기서 많이 듣던 얘기인데 이거 뭐예요? 간접 재료비. 직접 재료비 아니잖아요. 그 다음 노무비는 직접과 뭐죠? 재료도 그렇고 노무도 그렇고 다 직접 간접. 그 다음에 현장에서 사용하는 전력비, 운반비, 가설비 이거 아까 뭐였어요? 경비였죠. 이거 경비였지 일반 관리비 아니잖아요. 아까 제가 경비 밑줄 거라고 얘기했죠. 그 경비에 속하는 거잖아요. 일반 관리비 아니라고. 그 다음에 기술료, 품질관리, 연구개발비 이거 뭐예요? 다 경비라고. 경비. 자 보시면 여기 지하철역 가보시면 지상 지하철역 있죠. 거기에 이 바닥이 있고 여기 옆에 기둥이 있어요. 그 여기 뭐 지나가요? 보에 보면 보하고 기둥하고 만나는 곳에 보가 지금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가 이만큼 톡 튀어나온 거 보셨어요 혹시? 이렇게 튀어나온 거 있어요.
이만큼이 더 붙여져 있다고. 왜냐하면 보하고 기둥이 만나는 여기가 끊어질 위험이 커요. 이게 끊어질 위험이 되게 위험하다고. 그럼 여기를 두껍게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래서 이만큼만 두껍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콘크리트를. 이걸 뭐라 불러요? 헌치. 이게 헌치예요. 이걸 우리는 헌치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 보세요. 여기에 기둥, 보, 기둥, 바닥 이렇게 이게 벽이죠. 이 벽에 들어가는 벽돌 양을 산정하세요 했다고. 그럼 뭘 구해야 돼? 벽돌 양이 들어가는 벽 면적을 구해야 되죠. 그럼 벽 면적은 벽 길이 곱하기 벽 높이 하면 끝이에요. 가로 곱하기 세로 어려운 거 아니에요. 가로 곱하기 세로예요. 우리 여러분들 면적 구할 때 가로 곱하기 세로 아시잖아요. 그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있어요? 헌치가 있는 거예요. 그럼 헌치에는 벽돌이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여기 벽돌 들어가요? 안 들어가지. 이만큼 콘크리트로 돼 있는데. 그럼 이거 면적 빼야 돼, 안 빼야 돼요? 원래 빼야 되잖아요. 뺀다, 안 뺀다? 안 뺀다고요. 아까 모서리 자른 거 안 뺐잖아요. 그런 것처럼 안 빼요. 됐나요? 그 얘기를 하는 그 얘기.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 됐나요? 그 다음에 자 그런데 조심하실 게 있어요. 여기 한번 보실래요? 여기에 문이 있어요. 개구부. 개구 문이 있다고요. 문이 있으면 이 문은 빼야 돼, 안 빼야 돼요? 여기는 벽돌이 안 들어가니까 빼야죠, 그거는. 근데 문 위에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보가 있어요. 이 보를 무슨 보라고 그러냐? 임방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요. 우리 조족조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잘 모를 수 있어요. 안 했기 때문에. 개구부 위에 올라가는 보가 있는데 보 이름이 뭐라고요? 임방. 이게 개구부예요. 문. 이 왜 임방이냐면 여러분들 밑에 있는 걸 뭐라 불러요? 이건 알죠? 지방. 문지방 알잖아요. 이게 문지방, 위에는 문임방 이렇게 얘기해요. 밑에는 지방, 이거는 위에는 임방. 그래서 임방에 올라가는 콘크리트 보를 임방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문 위에, 개구부 위에 올라가는 보는 무조건 이름을 뭐라 부른다? 임방보. 그럼 이게 임방보는 콘크리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벽돌 만약에 쌓을 때 여기 벽돌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지, 콘크리트니까. 그러면 임방보 면적은 빼야 돼, 안 빼야 돼요? 이건 빼줘야 돼요. 이건 모서리가 아니잖아요. 이건 빼줘야 돼요. 그래서 넘겨보시면 488페이지에 동그라미 3번 구조물 수량에서 공제하는 최저가 면적 나와요? 거기에서 동그라미 니은 10회 나왔어요. 조족조에서 임방보 설치 시 벽체 면적에서 무슨 면적은? 임방보 면적은 뭐 한다? 공제한다. 빼줘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가로 3번 재료하고 주요 자재가 나옵니다. 동그라미 1번 16회 때 나왔어요. 재료나 자재 단가가 운반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일 때는 나중에 첨가해도 돼요, 안 돼요? 아니 재료하고 자재 단가에 운반비가 포함이 안 됐다고요. 안 됐으니까 따로 운반비로 계산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죠. 만약에 포함이 됐다 그러면 하면 안 되지. 근데 포함이 안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당연히 구입 장소로부터 현장까지 운반하는 비용은 별도로 계산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게. 무슨 말이세요? 그래서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재료나 자재 단가 부분에 일반적으로 포함시키는데 그게 아니고 아예 운반비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어디든 뭐 취득이든 뭐든 다 안 했다고 다. 전부 다 포함을 안 시켰다고. 그러면 별도로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계산할 수 있다. 당연히 포함되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다음 가로 4번 재료의 할증률입니다. 재료의 할증률. 이거 외우셔야 돼요. 엄청 많이 나왔어요. 왼쪽 보세요. 10회, 12, 15, 16, 17, 18, 20, 21, 23. 이거는 표준품셈에서 딱 정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외우셔야 돼요. 근데 다 외우기 힘들죠? 그래서 제가 체크해 주는 것만 외우시면 됩니다. 유리 체크하세요. 1%. 그리고 2%는 도료 체크하세요. 도료 2%. 그 다음에
3%하고 4%가 제일 많아요. 3%하고 5%가 제일 많아요. 3%는 이형철근 체크, 고장력 볼트 체크, 점토 벽돌, 내하 벽돌 체크, 그리고 타일 있죠, 타일. 모자이크 타일, 도기 타일, 자기 타일, 크링커 타일 체크. 그리고 합판, 일반용일 때 체크. 다 시험 문제 나온 거예요, 지금 체크한 게. 그래서 3% 부분이 제일 많습니다. 특히 3%는 뭐냐면 흙을 구워서 만드는 것들 있죠. 구워서 만든 거. 즉 벽돌도 점토 벽돌, 내하 벽돌 구워서 만든 거고요. 타일도 모자이크, 도기, 자기, 크링커 다 구워서 만든 거예요. 구워서 만든 건 다 뭐예요? 3%. 구워서 만든 거는 파손이 잘 안 돼요. 그래서 3%. 그럼 구워서 만들지 않고 공장에서 만든 거 있죠. 그건 파손이 많이 돼요. 그럼 몇 프로? 파손이 많이 될수록 퍼센트는 올라가겠죠. 5%. 그래서 5% 보세요. 5% 보시면 콘크리트 벽돌 나와요? 공장에서 만들었죠. 5%. 그 다음에 타일 나와요? 타일도 아스팔트, 비닐륨, 리노륨, 비닐 전부 다 공장에서 만든 거죠. 그러니까 몇 프로? 5%. 그리고 합판도 일반용일 때는 3%지만 합판이 수장이 뭐예요? 마감용으로 쓰는 거. 그런 것들은 되게 파손율 부분이 큽니다. 그래서 5%예요. 그리고 목재, 각재도 5%, 석고보드 5%, 그리고 원형철근 5%, 리벳 일반 볼트 5%, 강관 5%, 소형 형강 5%. 그래서 3%하고 5%에서 집중적으로 나와요. 그리고 대형 형강 7% 체크. 그리고 단열재는 10%. 그까지만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죠? 그렇게만 조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89페이지 보시면 재료 단위 중량 나와요. 그 중에서 재료 단위 중량 나오는데 이 재료 단위 중량 부분부터는 계산 문제 부분 가지고 설명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계산을 하기 때문에 계산 문제 할 때부터 설명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5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왜? 계산 문제부터 쭉 한 1시간 정도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시간 관계상 다 설명 못 드려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부터는 다음 주에 설명하고 계산 문제 부분 쭉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아까 얘기했죠. 설비 쪽 파트 바로 넘어갈 겁니다. 아시겠죠? 다음 시간에는 1권, 2권 다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다음 주에. 아시겠죠?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시간에 기억하실 거 이거 하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마지막 시간에 해야 될 거는 이거 있어. 이거. 총 공사비는 뭐하고 뭐로 구성된다? 총 원가와 부가이윤. 그리고 총 원가는요. 순 공사비. 즉 공사 원가하고 뭐죠? 일반 관리비. 기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 그러면 공사 원가 종류 재, 노, 경. 그래서 재, 노, 경 이렇게 됩니다. 재료비, 노무비, 경비. 원래는 뭐도 하나 있었어요? 외주주는 외주비도 있었어요. 근데 이 법이 개정되면서 외주비가 빠진 거예요. 근데 시험 문제 한번 외주비 빠졌는데 불구하고 낸 적이 있어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재, 노, 경 됐나요?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견적하고 적산의 차이점은 공사량을 산출하는 거 적산. 그렇죠. 거기에다 공사비를 곱하면 견적 공사비. 그러니까 공사비가 아니고 단가를 곱하면 나오는 공사비가 바로 견적. 그 다음에 정비량과 소유량이 있었죠. 할증을 고려하지 않으면 그렇죠. 정비량. 할증 고려하면 소유량. 그렇게 구별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 정도 체크해서 봐주시고 다음 시간에 뒷부분 정리하면서 계산 문제 가지고 정리 한번 하도록 할게요. 1시간 정도만 하면 계산 문제 정리돼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렇게 하고 다음 이제 설비 쪽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수고했습니다. 예. 주택관리사 합격! 에듀윌 합격 패스! 에듀윌 공무원 공인중개사 에듀윌 합격 패스 편입도 토익도 에듀윌 합격 패스 합격까지 초고속 에듀윌 합격 후 한 번
wanna buy